그럼 간이 언제 이 일을 많이 하느냐? 장이 시끄러울 때 간이 일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호르몬을 돌볼 여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장을 조용하게 만들어서 간이 훨씬 더 일을 원활하게 만들게 해주면 결국 전환장애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것 같고. 갑상선 영양제를 좀 처방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갑상선 영양제로 좀 적합한 뭐 그런 이게 영양 성분들이 있겠습니까? 뭐 다양한 뭐 제품들이 나왔겠지만 그 중에서 꼭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성분들은 네. 셀레늄, 네, 첫 번째 셀레늄, 아연, 아연, 그리고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 자체 재료인 요오드, 그리고 비타민 D가 꼭 포함된 제품을 드시는 게 네. 가성비 최고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제품들을 뭐 쉽게 요즘은 좀 구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이 요드를 한 번에 너무 많은 용량을 드시면 네네. 좋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저용량부터 이렇게 좀 드셔보시고요. 그다음에 셀레늄도 네. 이게 항암, 항염, 뭐 항산화 이런 효과들이 굉장히 네네. 좋긴 한데 셀레늄도 내 몸에 너무 이게 과잉이 되면 네네. 그거 자체가 또 독성을 이제 네네, 나타내게 맞습니다. 되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아연도 사실 이제 뭐 너무 과다하게 또 섭취를 하면 네. 오히려 구리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구리 수치가 떨어지면 또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렇죠. 갑상선 호르몬이 전환되는 네.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적절한 용량으로 먼저 이제 섭취를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뭐 셀레늄, 아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게 카사노바의 굴, 네. 아연 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테고 셀레늄은 뭐 암 환자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영양소가 된 거고요. 근데 요오드는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네네. 요오드를 왜 먹어야 됩니까? 우리가 먹는 갑상선 호르몬 자체가 요오드거든요. 요오드로 만들어져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요오드를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 요오드가 보통 해산물에 많이 있다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갈색 해서. 네. 근데 우리 몸에서 필요할 정도의 요오드를 해산물에서 얻으려면 몇 그릇을 먹어야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미역국도 먹고 김도 먹고 해야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기능이 떨어져 가고 염증 때문에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잘 정제된 요오드를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소 네. 주기율표에 요오드가 이제 들어있는 게 할로겐 쪽 네네. 있지 않습니까? 그 할로겐 쪽의 다른 미네랄들은 전부 이 요오드의 작용을 좀 방해를 해요. 네네. 예. 플로르, 그다음에 브롬, 염소 이런 것들이 이제 할로겐 쪽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요오드의 작용을 방해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갑상선이 계속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이제 방해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독성 물질들은 어디에서 들어오나요? 보통 이제 우리 불소 있죠. 네, 그러니까 불소. 그러니까 불소 같은 경우에는 치약에 네.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모르시고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 코팅팬 있죠. 코팅이 팬에 쓰이는 게 과불화 화합물이 코팅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코팅팬 쓰다 보면은 이게 벗겨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쓰게 되면 또 요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 예를 들면 좀 태워 먹고 눌러 붙어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불소를 많이 섭취하게 되는 꼴이 돼가지고 또 갑상선 기능에 장애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이제 그 표백제, 화학약품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주의하셔야 되고 브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런 난연제, 우리 공간을 새로 만들 때 불에 타지 않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신축 건물에 이사를 가신다거나 새로운 뭐 사무실에 새로 들어가셨던 경우 이런 경우면 이제 환기를 충분히 시켜주셔야지 우리 호흡기로 들어오는 이런 브롬 같은 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갑상선염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약을 찾아 먹는 것도 중요한데 실은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나를 공격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잘 메모해 두시고 혹시 내가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셔서 하나씩 줄여가시면 운이 좋다면 진행을 막고 그리고 약도 줄여가고 또 이런 혈액순환까지 살아나가지고 염증까지 줄어들어 버리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좀 호르몬 안정시키고 네. 영양을 유지시키고 뭐 칼슘 흡수를 좀 도와주고 네. 그다음에 면역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는 비타민 네. D를 이제 하루에 2000에서 2500 정도.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이제 먹어야 된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5000을 먹어야 된다, 뭐 10,000 유니트를 먹어야 된다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혈액 검사를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계속 드시면요, 나중에 간 손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비타민 D 수치가 90 이상이 되면 간 손상의 위험이 있고요. 100 이상이 되면 간 손상을 일으킨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혈액 검사를 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영양제 하나 먹는다고 계속 혈액 검사를 하기가 네.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2000에서 2500 정도 꾸준하게 드시면 그 정도 괜찮은 수치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요오드, 셀레늄, 아연,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핵심적인 영양소로 꼽고 있는데, 내가 그걸 먹어도 또 갑상선 약을 먹어도 네. 피곤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갑상선 호르몬제라고 뭐 이야기하는 뭐 신지로이드, 뭐 신지록신, 네. 이런 것들은 이 T4 4개가 달려 있는 요오드가 계열인데, 4개 달려 있는. 네, 요오드가 4개 달려 있는 계열이고, 실제로 세포가 이용하는 친구는 그 중에 요오드가 한 개 떨어진 T3를 이제 네.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 그렇죠. 네. 우리가 예를 들면은 덜 가공이 된 신지로이드를 먹는 거는 이게 실제 들어가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넣지만 실제로 T3로 변환이 덜 돼 가지고 그 양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 말초 전환이 안 됐다고 해서 말초 전환 장애라고 하는데, 이 말초 전환 장애가 생기게 되면 내가 아무리 T4를 공급을 해서 혈액 검사상 T4가 정상 수치가 나오더라도 내 몸은 이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피로하고 푸석푸석해지고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을 계속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훨씬 더 전환 장애를 일으킬 만한 그런 객관적인 문제들을 좀 찾아가지고 같이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어떨 때 전환 장애가 잘 생깁니까? 일단은 실은 간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갑상선 하니까 이 목에 달린 갑상선만을 생각을 하지만 실은 갑상선에서 만들어진 T4가 T3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보통 한 60% 정도는 간에서 전환이 되는데, 맞아요. 그럼 간이 지금 다른 일을 보느라고 너무 힘들어. 볼 여력이 없어. 그렇게 되면 힘들 거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 보면, 그럼 간이 언제 이 일을 많이 하느냐? 장이 시끄러울 때 간이 일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호르몬을 돌볼 여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장을 조용하게 만들어서 간이 훨씬 더 일을 원활하게 만들게 해주면 결국 전환 장애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 전환 장애를 방해하는 이런 영양 문제들,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셀레늄 부족, 뭐 아연 부족, 뭐 요오드 부족, 뭐 등등등 있겠고, 뭐 두 번째로는 또 약물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약물들에 대해서도 하나만 꼭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여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젊은 여성인 경우에는 이 하시모토병에 걸리면 보통 10에서 15%는 영구적인 손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우리 젊은 여성들이 많이 드시는 약물이 뭐가 하나 있죠? 네. 뭐 생리불순의 뭐 피임약 먹기도 하고요. 예. 예. 네. 요즘은 다낭성 난소가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다낭성 난소 때문에 또 피임약을 드시기도 합니다. 네. 이게 너무 이제 젊은 나이 때부터 이제 이렇게 외부 호르몬에 의존을 네. 하게 되다 보니까 내 몸이 자꾸 이제 이상하게 변하게 가고, 그런 외부 호르몬들 때문에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예상치 못한 호르몬의 네. 방해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들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알고 보면 다 장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이 하시모토도 지금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가면역 질환의 대부분이 장 문제다, 이렇게 네네. 말씀드립니다. 사실 뭐 대부분이라고 얘기하기보다도 거의 100%다 네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간에 반드시 영향을 주게 네. 돼요. 그러니까 하시모토도 다른 자가 면역 질환과 다르지 않게 장부터 먼저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왜냐 그러면 갑상선 항체, 그 자가 면역 네. 항체라는 것이 장에서 만들어져서 갑상선을 공격해서 갑상선 세포를 부셔버리고 갑상선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 수치가 어떻게 변해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호전되고 약을 좀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수치가 계속 높아져 있으면 이 사람은 계속 오래 가겠네, 약을 계속 먹어야 되겠네. 네. 이게 이렇게 가다가 갑상선이 다 망가져가지고 영구하게 기능이 손상되겠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갑상선 항체 수치를 잘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갑상선의 항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네네. 가장 첫 번째 목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장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갑상선에 이제 갑상선염이 있으신 분들 검사를 해보면 좀 갑상선이 부어 있어요. 되게 부어 있는데 이게 염증 때문에 부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데 염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부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갑상선에 들어왔던 혈액 자체가 바깥으로 잘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붓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여기 혈액이 왔는데 잘 못 빠져나가니까 얼굴이 붓는 것처럼 그렇죠. 다리로 내려갔는데 잘 못 올라오니까 다리가 붓는 것처럼 똑같이 갑상선도 붓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갑상선의 혈액 순환을 누가 이제 조정을 하느냐? 네. 그것이 바로 경추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경추 문제가 갑상선에 직접적으로 혈액 순환을 방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추 문제를 꼭 같이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 경추는 흉추에 서 있고 흉추는 또 요추에 서 있다 보니까 이 척추 전반적인 문제 상태, 내 몸의 자가 면역을 더 악화시키고 하시모토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갑상선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양적인 측면의 전방위적으로 좀 더 확인해 보시고 혈액순환의 개념에서 또 장 문제, 장 상태에 어떤지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내가 자가 면역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갑상선의 문제가 사실 이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또 특히 이제 하시모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장님도 이게 이비인후과시다 보니까 뭐 하시모토 또 뭐 갑상선 뭐 이런 질환들을 좀 많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도 이제 유방 갑상선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치료하고 있는 뭐 자율신경 치료라든지 뭐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좀 호전이 되는 것 같습니까? 일단 치료하자마자 좋아질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이 염증이라는 게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해왔던 어떤 문제들이 축적이 되면서 생긴 질환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율신경은 결국 혈액순환을 개선을 시키는 거고, 염증을 줄이기 위한 장 환경 개선을 시켜놓으면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상선뿐만 아니라 갑상선 이외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게,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요. 우리 계속 장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장은 실제로 말하면 우리 어항으로 치면 어항의 물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오염된 물에 살면 물고기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물고기부터 아프냐? 제일 비실비실하고 약한 애부터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비실비실 아픈 물고기를 살려내려면, 환경을 살려내면 결국에 완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장이 좋아져야 되고, 그 지휘하는 혈액순환이 같이 살아나면 결국에는 그 물고기 자체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또 비유를 하시면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단기전은 아니거든요. 뭐 약 먹고 갑상선 수치는 딱 좋아지고 내가 좀 힘이 생기는 것 같고 붓기도 덜해지고 이런 증상들의 완화는 있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갑상선이 좋아지려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 이렇게 이제 또 이해를 하시면 되고, 꾸준하게 몸 관리를 이제 하시는 것이 내가 자가 면역 질환을 이겨내는 가장 지름길이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실은 우리가 병의 진행을 막고자 하지만 그 병이 또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시모토의 특징이 이 림프구의 침윤이 굉장히 강력하면서 그 림프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에 비해서 한 60배 정도는 많다고 하니까 내가 좀 약 먹고 괜찮은데 이러고 버티지 마시고 좀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꼭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혹이 생기는지 생기면 나쁜 게 생겼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시면서 또 초음파 검사를 꼭 한번 해보시고
또 그걸 검사를 하시면서 옆에 경동맥은 또 괜찮은지 네네.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네. 사실 뭐 단순한 공식으로도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실 수가 있거든요. 이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많은 그런 이제 핵심적인 공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공식들을 잘 익히셔가지고 자가 면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시는 기본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눈물 그리고 또 입이 마르고 이런 분비물들이 안 나오는 쇼그레. 네. 쉐그레. 네. 그리고 전신 질환 중에서 또 얼굴에 이런 나비 모양의 이런 발진들, 홍반이 생기는 루푸스